나사 직통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어요. 콜센터 직원은 스트레스로 땀에 흠뻑 젖어 있어요. 전화 받을 시간도 거의 없고 그들이 받고 있는 모든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예요. 달에 뭔가가 빛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그날 수천 명의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밤에 달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서 밝은 빛이 빛났어요. 마치 누군가가 표면에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춘 것처럼요. 과학자들은 바로 그 현상에 대한 설명을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게 관측자들과 달 사이를 날고 있는 비행기의 불빛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랬다면 세계의 다른 곳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 용의자는 스타링크 위성이에요. 이론적으로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게 위성이 잔인한 속임수를 썼을 수도 있어요. 이 작은 위성의 불빛을 달에서 반짝이는 빛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만약 위성이 이 난장판의 원인이라면 빛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을 거예요. 일부 과학자들이 이 미스터리에 대한 해답을 계속 찾고 있는 반면 다른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좀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죠. 그 목적을 위해 스페인 세비야 북쪽에 새로운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그곳의 조건이 달을 관측하기에 꽤 적합하거든요. 이 망원경은 독일의 캠퍼스에서 원격으로 제어되는 2대의 카메라가 있어요. 만약 카메라 2대가 달 표면에서 특이한 현상을 포착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망원경을 빠르게 확대할 거예요. 또 카메라에게 비행기의 불빛, 위성 또는 방금 지구권에 진입한 작은 소행성의 빛과 설명되지 않는 달의 현상을 구별하는 것도 가르치는 고도의 인공지능도 필요할 거예요. 망원경이 조사를 하는 동안 우리에겐 이미 달 표면에 그렇게 밝고 동그란 섬광의 출현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은 자신의 중력으로 지구의 대양과 바다의 조류에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지구도 같은 방식으로 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단 힘이 32.5배 더 강하죠. 달이 지구의 궤도를 도는 동안 어느 순간 우리 행성의 최대한으로 가까이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호작용의 힘이 최고조에 이르겠죠? 그때 기조력 때문에 달 표면에 균열이 생겨 내부로부터 가스가 방출될 수 있어요. 강력한 가스가 분사되면서 달 먼지도 같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망원경을 통해 본 밝은 섬광은 사실 둥글고 햇빛을 잘 반사하는 먼지 안개일 뿐이에요. 멀리서 보면 진짜로 섬광처럼 보여요. 먼지가 피어오르면서 우린 작은 폭발이 있었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섬광은 먼지가 가라앉으면서 점차 사라지고요. 이런 일들은 달 표면에서 항상 일어나요. 이것은 달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불려요. 그리고 달 섬광 외에도 훨씬 더 신비롭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1178년 수도승 5명이 뿔 모양의 달을 보았다고 주장했고 윗부분이 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분리된 곳에서 불과 불꽃이 빛나기 시작했다고 해요. 마치 용이 불길을 내뿜는 것 같았죠. 그 다음 순간 달이 고동을 치더니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이 현상은 10번 이상 반복되었어요. 그리고 불길은 매번 다른 모양을 띄었어요. 이 악몽이 끝났을 때 달은 검게 변했어요. 20세기가 되어서야 과학자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려고 했죠. 그들은 그 당시 큰 소행성과 달이 충돌했다는 이론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이 소행성은 폭이 브루클린 대교 15개만한 조르다노 브루노 분화구를 만든 원인이었죠. 하지만 이 경우 수백만 톤의 소행성 파편들이 지구에 충돌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굉장한 유성우를 봤을 겁니다. 엄청 밝았을 거고 그 기억들은 분명히 기록 보관소에 있을 테죠.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수도승들이 본 현상이 의문스럽네요. 아마도 소행성이 떨어진 걸 보긴 했을 거예요. 단 그것은 지구 자체에 떨어지고 있었고 그들이 불타는 운석의 빛을 달에서 일어나는 불길한 일로 인식한 걸 수 있어요. 아니면 수도승들이 그냥 상상한 것일 수도 있고요. 이들 말고는 이 사건의 목격자가 없어요. 또 다른 특이한 현상은 달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 불빛이에요. 뿔 모양일 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타쿠스 분화구 주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섬광은 매우 빠르게 깜빡여요. 거의 번개처럼요. 사실 이건 전기예요.
이것도 기조력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위에 쌓이는 기계적 응력을 야기해요. 이것은 많은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을 놀라게 한 푸른 섬광을 만들어내는 전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달에는 별 폭발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표면에 떨어진 운석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달에는 대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달에 접근하는 소행성은 연소하지 않거든요. 무게와 속도가 커서 충돌 시 폭발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 지구에서는 그게 별이 폭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1972년 5월 13일 아폴로 14호가 착륙한 곳 근처에 1000톤의 TNT만한 운석 충격이 있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일찍 태어났다면 달 표면에서 계속되는 밝은 섬광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곳의 모든 분화구는 그런 운석 충돌에 최근에 한 연구에 따르면 달에 꼬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달 달의 꼬리가 목도리처럼 지구를 감싼다고 해요. 수백만 개의 나트륨 원자로 구성된 가느다란 꼬리가 지구의 자연 위성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는 정기적으로 그것을 직접 통과합니다. 유성이 부딪히면서 달의 표면에서 이 나트륨 원자들을 더 멀리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매달 며칠 동안 달은 태양과 지구 사이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지구의 중력이 그 나트륨 꼬리를 잡아당겨요. 지구는 대기를 감싸는 긴 줄무늬 형태로 그것을 끌어당깁니다. 달의 꼬리는 전혀 무해해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50배나 더 희미해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고성능 망원경이 하늘에서 희미한 노란색 빛을 발견합니다. 달 꼬리는 보름달 지름의 5배나 되는 반짝이는 점처럼 보입니다. 수학자들은 화이트홀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과학자들은 아직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만약 화이트홀을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빛과 물질이 그 안에서 나오는 것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리온 자리의 적색 거성 베텔게우스가 2019년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당황했어요. 그 무렵까지 그 별은 이미 엄청난 비율로 계속 팽창해오고 있었거든요. 만약 이 별이 우리의 태양을 대체한다면 그 외부 표면은 목성의 궤도를 훨씬 넘어서까지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다가 베텔게우스는 2019년 가을에 더 어두워졌습니다. 이 과정은 2020년 2월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맨눈으로도 관찰이 가능했죠. 별의 밝기가 3분의 2나 떨어졌으니 당연합니다. 그 당시 천문학자들은 베텔게우스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그 별을 계속 관찰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4월에 평상시의 밝기로 돌아왔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 덕분에 과학자들은 이 별이 그 물질의 일부를 방출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이 빛을 부분적으로 막았습니다.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안드로메다 은하가 만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약 40억 년 후에 말이죠. 둘이 충돌할 때 거대한 타원 은하가 형성될 것입니다. 달에는 과학자들이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면에도요. 이 물은 이미 미래에 계획된 임무 기간 동안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솜사탕 외계 행성은 태양계 밖에 있는 특별한 행성입니다. 슈퍼퍼프라고도 불리는 이 행성들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낮은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성들의 외관은 가볍고 푹신해 보입니다. 겉모습은 솜사탕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이 행성들의 크기는 어마어마합니다. 주노 탐사선은 목성의 대기권 상층부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특이한 현상은 블루 스프라이트와 엘브스가 행성 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두 종류의 밝은 섬광으로 아주 짧은 시간, 단 몇 밀리초 동안만 나타납니다. 불빛은 목성의 표면을 향해 위아래로 뻗어 있습니다. 지구에서 그러한 섬광은 보통 거대한 뇌우 위 96km 상공에서 발생합니다. 우주에는 외성뿐만 아니라 외성 은하도 있습니다. 1000개에서 몇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우리 은하수 밀키웨이는 2500억에서 4000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 크기의 폭풍이 토성에서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백점이라고 불립니다. 이 폭풍은 흰 구름으로 된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토성 전체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 폭풍은 약 30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데 이때는 토성의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우는 시기입니다. 처음에 폭풍은 정말로 한 지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다가 길이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대백점이 거대한 뇌우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주요 미스터리는 폭풍이 어디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태양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과학자들도 있죠. 그들은 폭풍의 구름 패턴은 바람을 작동시킬 수 있는 내부 열원이 있어야만 설명된다고 말합니다.
떠돌이 행성은 별 주위를 공전하지 않습니다. 아마 주변에 아무 별도 없어서 그럴 거예요. 이 자유롭게 떠다니는 우주물체들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말 그대로 어디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떠돌이 행성은 빛을 내지 않습니다. 또한 열을 방출하지도 않는데 적외선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천문학자들은 은하수에서 가장 작은 떠돌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보다는 작지만 화성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달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구의 자연위성은 현재 수억 년 전에 비해 45m 더 작아졌어요.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달의 내부가 냉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이는 지구의 자연위성의 표면을 흔드는 지진을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최근 화성이 지진학적으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성 지진은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과학자들은 종종 우주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흐릿한 불빛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 중에서 다른 우주물체와는 전혀 다른 한 종류의 블롭이 있습니다. 이상한 전파 원형은 전파 망원경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신성의 잔해나 기이한 광학 효과가 아닙니다.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웜홀의 입구일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웜홀은 블랙홀들 사이의 가상의 터널입니다. 빠른 전파 폭발은 눈부시게 밝은 전파의 폭발입니다. 이 폭발은 태양이 며칠 동안 생산한 양에 맞먹는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단 몇 밀리초 동안만 지속됩니다. 빠른 전파 폭발의 대부분은 은하수 훨씬 넘어 먼 곳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우리 고향 은하에서 기원하는 종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원은 지구에서 불과 3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마그네타였어요. 달 표면에는 수백만 개의 분화구가 있지만 다른 무언가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튜브로 밝혀진 거대하고 희귀한 구멍입니다. 일본의 달 궤도선이 달의 천공광 주변에서 자료를 수집하던 중에 튜브의 입구를 발견했습니다. 연구원들은 텅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특정한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구멍 근처의 몇몇 장소에서 추가적인 메아리 패턴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곳에 더 많은 달 튜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튜브 안에는 축구장 전체를 놓을 수도 있고, 그 구덩이는 그것을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미국의 큰 도시 크기예요. 모양이 불규칙하고 지름이 130m나 됩니다. 과학자들은 지하의 비밀 동굴, 터널 시스템 또는 지질학적으로 흥미진진한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달에 착륙하는 우주 비행사들에게 좋은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달 식민지의 기반이 될 수도 있겠죠. 달의 조건 때문에 달에 3일 이상 머물 수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달은 기온 변화가 심하고 대기가 적고 방사능이나 혹독한 태양 광선으로부터 표면의 생명체를 보호할 자기장이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우주복을 입지만 우주복이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용암 동굴이라면 가능합니다. 용암 흐름이 작아지면 딱딱한 지각이 생기는데 이건 나중에 두꺼워지고 그 용암 위에 지붕을 만듭니다. 용암이 계속 흐르지만 일단 멈추면 채널이 비워지고 빈 튜브가 만들어집니다. 지구에도 용암 동굴이 있지만 달에서 발견되는 용암 동굴만큼 크진 않습니다. 달나무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달 탐사선을 타고 우주로 갔다가 지구로 돌아온 씨앗으로부터 자란 나무예요. 이 나무는 미국 전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지구는 달보다 27% 더 크고 훨씬 더 무겁습니다. 지구 중력은 더 강합니다. 만약 지구에서 돌을 떨어뜨린다면 더 빨리 떨어질 거예요. 지구에서 68kg은 달에서 11kg에 불과합니다. 지구 주위에는 수많은 인공위성이 돌고 있지만 달은 유일한 자연위성입니다. 우리의 달은 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이 크게 충돌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태양과 태양계가 형성된 직후인 약 46억 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충돌 후 기화된 암석 구름이 지구 주위의 궤도로 진입하여 냉각되어 작고 단단한 물체로 이루어진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이것들이 나중에 함께 모여서 달이 되었고 분화구들은 충돌의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달의 표면에 서 있다면 그림자는 지구보다 더 어두울 겁니다. 빛을 흩어지게 해서 더 밝은 그림자를 만들 대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이오는 수백 개의 화산이 있어서 꽤 거친 폭발을 일으키고 때때로 40만 킬로미터 상공까지 불꽃을 쏘아 올립니다. 폭발은 이 달이 노출되어 있는 극도로 강한 중력 때문에 일어납니다. 달의 내부는 목성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동안에 수축과 완화가 지속되고 이는 어마어마한 화산 활동을 일으킬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행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우주 물체들도 때때로 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3년
연구원들은 32km 너비의 소행성과 1.6km 너비의 달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의 중심별인 태양의 밝기와 맞추기 위해선 40만 개의 달이 필요합니다. 달은 태양으로부터 얻은 빛을 반사하지만 자체의 빛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달의 밝기는 달, 지구, 그리고 태양 사이의 각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달은 32개의 지구 정도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지점일 때 29개 정도입니다. 밤이 어둡고 맑을 때 마치 보름달에 손이 닿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40만 킬로미터를 가야 합니다. 여전히 달에는 물이 있습니다. 웅덩이나 호수가 아니라 얼음 알갱이가 달의 극지방 근처에 영구적으로 그늘진 곳에 존재합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 달과 지구가 물얼음을 포함하고 있는 소행성과 해성에 의해 끊임없이 부딪혔던 시기에 달에 물이 도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은 달의 얼음물뿐만 아니라 지구의 호수와 바다가 생기는 데에 도움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달 내부에는 이미 물이 있었고 화산 활동 중에 지표면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계에 있는 200개의 달 중에서 우리의 달은 5번째로 큽니다. 목성의 가니메데가 가장 큰 달로 우리 달보다 1.5배 더 큽니다. 아폴로 11호는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임무였습니다. 전 세계에 방송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당시 호주에서 일어나고 있던 거대한 폭풍으로 인해 거의 중단될 뻔했습니다. 달에서 방송 신호를 수신하기 위해 호주에 있는 파커 위성 접시를 사용했거든요. 달은 완벽한 동그라미가 아닙니다. 더 두꺼운 면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달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회전으로 인한 것입니다. 보름달이 잠을 깨울 수 있어요. 보름달 동안 깊이 잠을 못 자고 잠이 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의 밝기 때문이 아니라 달 주기가 우리 내부 생체 시계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달이 지구에서 멀어지는 것은 달의 중력과 우리 바다 사이의 상호작용 때문입니다. 1년 안에 달은 4cm씩 멀어지는데 약 6억 년 후에는 지구로부터 지금보다 23,500km 더 멀어질 거란 뜻이죠. 이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개기일식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거래요. 한 인간에겐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겐 위대한 도약이다. 달의 표면에 발을 디딘 최초의 인간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에요. 그는 버즈 올드린과 함께 달 표면에서 2시간 반을 보냈어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몇 년이 걸렸고 우주 비행사들이 갖고 다닌 모든 장비들의 무게는 77kg이 넘었었죠. 달에 착륙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역사상 실패로 끝난 많은 시도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 아폴로 프로그램 중 하나의 우주 비행사들은 단 3일 만에 사람들을 달 표면으로 발사하기에 충분한 연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연료를 아끼고 싶어 했었고 거기까지 가는데 한 달 이상이 걸렸죠. 착륙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는 GPS도 없어요. 우주선은 빠르게 움직이는데 충분한 정보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속도를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1969년 이래로 이미 12명이 그곳을 걸었어요. 달은 인간이 지금까지 방문한 유일한 우주 물체이며 나머지는 로봇들만 방문했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은 잠시 짧게만 방문했죠. 나사는 달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과학 연구에 도움이 될 거고 화성에 있는 것과 같은 다른 임무에서도 같은 동일한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을 달에 가는 13번째 사람이라고 상상해보세요. 무서운 침묵, 발밑에 달 먼지, 그리고 오직 끝없이 별이 총총한 검은 하늘뿐이죠. 하지만 경치를 감상할 시간이 없어요. 착륙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선 우리의 몸은 중력, 대기,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과 같은 지구의 조건에 적응된 기계와 같아요. 우리의 행성은 우리가 최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곳이죠. 우리의 중력은 달보다 6배나 더 강해요. 이는 지구에 비하면 거의 진공 상태와 비슷하죠. 여러분이 뭘 하든지 그런 상황에서 숨을 참는 건 현명하지 않을 거예요. 진공이 여러분 몸에서 공기를 잡아당겨 낼 테니까요. 여러분 몸에 아직 있던 산소는 체액과 함께 팽창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관과 장기 조직이 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 다리, 팔은 모두 현재의 모양을 잃고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정상 크기의 2배가 될 거예요. 그런 상태로 오래 있으면 살아남지 못할 거고요. 하지만 폭발하진 않을 거예요. 피부는 탄력이 매우 좋아서 몸을 같이 붙들고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몸에 노출된 액체는 증발하게 될 거예요. 눈 표면, 피부 모두 끓게 되죠. 침은 말 그대로 혀 안에서 끓게 될 거예요. 하지만 피는 여전히 액체 상태로 있을 거예요. 혈관벽이 끓는 걸 막아주거든요. 대기도 없고 산소도 없어요. 폐에 이미 있던 산소는 빠르게 없어지고 숨을 쉴 수 없게 되죠. 만약 장기가 보통 혈액에 의해 몸의 다른 부분으로 전달되던 산소를 더 이상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뇌가 작동을 멈추기 때문에 기절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은 15초 안에 일어납니다. 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혈액에 남아있는 산소를 사용할 수 있는 몸이 가진 시간은 이 정도예요. 그런 식으로 더 오래 있게 된다면 그럼 끝이에요. 오존층도 없고 강한 자기장도 없어요. 달의 대기는 지구 대기의 가장 높은 층과 밀도가 비슷해요. 그곳에는 국제우주정거장이 있죠. 그렇다는 건 우리 몸이 그리고 지구를 둘러싼 충돌이 지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어서 우린 못 느끼지만 이 모든 위험한 전리 방사선에 노출된다는 걸 의미해요. 지구에서 우리의 근육과 뼈는 중력에 저항하도록 조정되어 있어요. 중력이 없다면 우린 근육을 잃기 시작하고 뼈는 점점 약해질 거예요. 마치 지구상에서 가장 슬픈 동물처럼 보이는 해양 생물인 블로브피쉬와 같게 될 거예요. 이 물고기는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요. 아래에서는 다른 물고기들과 비슷해 보이지만 약간 더 무서워 보이죠? 하지만 신선한 공기로 나가게 되면 납작해져서 몸 전체가 이상한 슬픈 푸딩처럼 보이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건 압력 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기압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우리가 달에 가면 블로브피쉬처럼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로 묶어줄 압력이 없으니까요. 지구에서는 공기 기둥은 신체 전체 표면에 대략 15톤에서 20톤의 질량으로 누르고 있어요. 우린 이 공기 기둥이 모든 면에서 똑같이 몸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여러분 몸 안에도 공기가 있어요. 내부 압력은 대기와 동일해요. 그리고 달 표면에서는 그걸 지지해줄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죠. 저 위는 또 엄청 추워요. 온도는 낮에는 120도에서 밤에는 마이너스 133도로 급격히 변해요. 달에서의 하루는 지구 날로 29일간 지속되어 그 말은 14.5일을 견딜 수 없는 빛 속에서 보내다가 그 후 14.5일 동안은 무서운 우주의 어둠 속에서 지내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의 몸은